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오전 4시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5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9명이 연기를 비패 이 가운데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주민 11명이 스스로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소방대원들이 설치한 에어매트를 통해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영덕 등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5개 지자체에 성금 5,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울진군 공무원 노동조합과 개별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이며 울진군은 이달 초부터 산불 피해 시군에 인력과 장비, 구호물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2022년 울진 대형 산불 때 많은 곳에서 보내준 온정과 지원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자체 제작한 산불 백서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늘어나는 도심지 빈 건축물이 청년 창업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포항시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포스텍 졸업생 등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도심지에 젊은 인구가 유입될지 주목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치 좋은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 중심지에도 빈 건축물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 구도심은 활력을 잃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해 도심지 빈 건축물을 창업가의 공유 오피스나 공유 주거 공간으로 조성하는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때마침 창업 연구 공간이 부족했던 포항공대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포스텍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에 시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비 창업자라든지 창업을 이미 한 사람이라든지 또 창업한 사람을 지원해주는 지원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포항시는 빈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맡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력들이 만들어져서 지역과 함께 거기서 활동을 하고 또 창업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분명히 살아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보고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빈 건물 소유자는 무상으로 보수해서 좋고 청년 창업가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과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구도심은 활력을 얻는 일석삼조의 효과입니다. 현재 공유 사무실을 신청한 청년 창업가는 39명, 주변 지역 경제 기여도가 최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 주변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이 가장 우선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포항시는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지난 5년 동안 107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 텃밭, 소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올해도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 원으로 빈집 100호를 철거해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오늘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대동단결을 호소했습니다. 범대본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 2017년 촉발지진 발생 후 7년 5개월 동안의 시민운동 과정을 설명하고 지진소송 항소심 선고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탄원하는 서명운동에 솔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항 울릉을 오가는 축회속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소가 장기 휴항에 들어가면서 주민과 관광객 불편은 물론 관광업계에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선사인 대저페리는 엘도라도호가 최근 엔진 이상으로 휴항 중이며 수리를 마치는 데까지 3개월쯤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장기 휴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 독도간 여객선인 선라이즈호가 대체 투입될 예정이지만 기존 엘도라도호보다 승선 인원이 적어 주민과 관광객 불편은 물론이고 성수기를 맞은 관광업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늘고 있고 방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카드 배송원 사칭 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했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손은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구 사는 60대 여성은 지난해 3월 카드 배송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예금 1억 원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아차 했을 땐 이미 돈을 보내고 난 뒤였습니다. 이런 피해자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704건, 피해 금액은 290억 원입니다. 1년 사이 사건은 1.5배, 피해액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자의 절반은 5, 60대였는데 가장 많이 당한 수법, 카드 배송원 사칭이었습니다. 카드가 개설됐다며 전화해서 고객센터로 연결을 유도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이후 카드사 직원인 척 보안 점검을 빌미로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 자산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라며 검찰, 금감원과 통화하게 합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앞서 설치된 악성 앱으로 통화를 가로챈 뒤 검찰인 척 피해자를 협박하고 개인정보와 현금을 빼돌리는 식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준다는 문자, 휴대전화가 부서졌다며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연락해오는 수법도 마찬가지. 접근하는 유형만 다를 뿐 개인정보나 현금을 요구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금전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수로 악성 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데이터를 차단한 뒤 기기를 초기화해 악성 앱을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상한 전화는 일단 끊고 경찰청이 운영하는 시티즌 코난 앱으로 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깔렸는지 수시로 탐지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달마다 피싱 매거진을 발행해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시는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 특화형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추천 사업을 실시합니다. 추천 대상은 비전문 취업, 선원 취업, 방문 취업 등의 비자를 소지한 등록 외국인 중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경주에 3년 이상 거주, 취업하는 조건으로 특례가 적용되며 배우자의 지역 내 취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정착도 가능합니다. 경주시와 한국여자야구연맹이 주최하는 제8회 선덕여왕배 전국 여자야구대회가 경주 베이스볼파크와 경주고등학교에서 오는 20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39개 여자야구팀,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합니다. 선덕여왕배 전국 여자야구대회는 지난 2017년 시작됐으며 오는 2029년까지 경주에서 대회를 개최하기로 최근 한국여자야구연맹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를 현장에서 진단하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오승수, 우성우 교수팀은 아산병원 연구팀과 함께 환자의 침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진단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분석화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바이오센서스 앤 바이오일렉트로닉스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행락철을 맞아 오늘부터 사흘간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포항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연안여객선 5척에 대해 주요 설비와 시설 등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도 확인합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민안전감독관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드론 장비까지 투입해 점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어업인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실시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에 따르면 어업인들의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3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어깨와 허리, 무릎 등의 순입니다. 손상 발생률은 2.2%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가 전체 61.4%로 가장 많았습니다.